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안녕하십니까. 지주업종 담당하고 있는 최남건입니다. 오늘은 그 제목이 좀 센데요. 왜 누구를 위한 위결권 자문기관인가 라는 주제로 리포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리포트를 작성하게 된 배경은 3월 26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LG와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위결권 자문기관에서 최근에 판단을 한 내용들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제 견해를 좀 자료에다 밝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소액주주 입장에서 과연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번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주주총회 의미에 대해서 좀 보면 이번 주총은 그냥 일반적인 주총이 아닙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박철환 상무의 주주 캠페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하는 표가 이제 어떤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LG부터 한번 볼까요? LG를 보면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된 거는 ISS 쪽에서 LG의 인적 분할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 의견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 반대 의견 권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LG가 그동안에 항상 저평가가 됐었다. LG는 상대적으로 NAV 할인율이 높았다.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과도하게 현금을 들고 있었다. 캐피탈 얼로케이션 플랜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거는 결국 이번에 기업 분할이라는 이벤트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당연히 반대하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LG의 할인율이 높았었던 부분들은 전혀 연관성이 없었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는 분할 전 기준으로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준 고문이 사실상 한 지붕 아래서 불편한 동거를 지속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으로 이 실권이 넘어간 게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의사결정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 때문이었을 거라 보는 거죠. 한 지붕에 이렇게 두 명의 실권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 보니까 방향성은 정확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시기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업 분할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아주 단순화시킨다면, 즉 LG는 앞으로 전자나 화학이나 통신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구본준 고문이 앞으로 가져가게 될 LX 같은 경우에는 상사, 건자재, 물류 중심으로 이렇게 지배구조를 단순화시키게 되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부 할인율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실제로 이걸 보시죠. 기업 분할이 이제 작년 말에 결정이 됐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 LG그룹 쪽에서 의사결정 내려진 부분들을 보면 첫 번째는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JV 설립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은 LG전자의 MC사업부 매각에 대한 추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단순한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LG IR의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분할 전 그리고 분할 후에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전후의 변화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만큼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광모 회장의 취임 이후에 이 LG의 변화 속도는
좀 느린 거는 맞아요. 근데 이 변화의 방향성 자체는 그 시장의 기대랑 꾸준하게 일치하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예를 들면 배당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젊고 그 다음에 파격적인 인사 중심으로 재배치가 이루어졌고 또 사업 재편 역시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꾸준하게 나타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속도에 대한 아쉬움들이 이런 그 기업의 어떤 분할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그림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캐피탈 엘로케이션 플랜, 그 M&A에 대한 부분들도 오히려 분할이 되고 나면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분할은 상법상의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특별결의라고 하는 거는 주주총회 참석한 분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주총회 통과가 가능합니다. 사실 LG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6%대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주총회 통과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주주의 대부분이 만약에 위결권 자문기관의 반대를 따르고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반대 의사결정을 한다면 주총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금의 의사결정이 아주 중요해졌고 그리고 소액 주주의 높은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외에 6에서 8% 정도의 추가 우호 지분이 이 분할 안건을 지지해 준다면 그러면 이제 LG는 실제로 기업 분할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M&A라든지 이런 속도, 그 지배구조의 단순화, 선택과 집중 이제 그런 방향으로 기업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이번 주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 LG의 이런 지배구조 개편, 인적 분할에 대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금호석유 관련된 그 주주 제한에 대한 이슈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LG의 사례랑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위결권 자문기관의 판단이 그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매우 아쉬웠습니다. 박철환 상무 측에서 내놓은 그 주주 제안의 내용은 그 첫 번째로는 배당을 높이자, 자사주를 소각하자,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자, 그 다음에 신규 후보를 추천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신사업 진출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보면 맞는 얘기예요. 이게 주가가 다 오를 수 있는 그런 얘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글로벌 위결권 자문기관에서는 이런 주주 제안에 대해서 모두 다 반대 권고를 합니다. 배당안이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사회가 이미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사측의 정관 변경 제안 내용만으로도 이사회 책임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맞을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잘 보면 배당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절대 배당 규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주장하는 대로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정도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회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제3자가 봤을 때는 이런 리조트 인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불만 있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그 제대로 된 토론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시장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점을 살펴보면은 이제 사측과 그리고 박철환 상무 측의 지금 균형이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균형 가운데 박철환 상무 쪽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이 금호석유의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배당 성향에 대한 시장의 불만이 있었고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도 시장이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경영진의 이 보수 책정에 대해서도 좀 더 객관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이사회 독립성에 대해서도 시장에 불만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그 박상무 측의 주장에 대한 그 소액 주주의 판단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주 캠페인이 진행이 된 이후에 이 금호석유를 보면은 우리 신사업 진출하겠습니다. 지배구조 개선하겠습니다. 배당 성향을 높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중장기 성장 전략을 지난 3월 9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주주 제안만으로도 이미 긍정적인 방향으로 회사의 발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의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지속이 되는 게 금호석유의 주가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소액주주로서 결국 우리의 어떤 힘을 계속 유지하려면 의결권에 대한 가치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긴장 요소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내년도 주총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그 분위기가 유지가 되려면 이번 주총에서 5석의 이사 후보 중에 박상무 측 이사 후보가 1명에서 2명만이라도 들어간다. 그렇다면 이 긴장감이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밀어줄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최소한 반반 정도 분산을 해가지고 이런 의사결정을 해보시면 어떻겠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 선출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LG의 분할과는 좀 다르죠. 요거는 보통결의 사안입니다. 이 보통결이라는 건 뭐냐면 주총의 참석률이 7, 80% 수준이라 가정을 할 때 여기에서 딱 반 이상을 확보한 쪽이 이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금호석유의 지금 지분율을 보시면은 사측이 14.8% 그리고 박철환 상무 쪽이 1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는 외국인의 표심,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금의 표심, 특히나 이제 연금의 표심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 어느 쪽을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다. 그리고 이 기타로 분류가 되는 소액주주의 표심도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이제 생각으로는 이쪽은 아무래도 ISS가 요 사측을 좀 지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울겠죠. 이쪽으로 좀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기타 쪽은 아무래도 이제 소액주주가 누가 승기를 잡아야 주가가 오를지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제 그 판단입니다만은 그래도 한 6대 4 정도의 비율로 사측과 박철환 상무 측을 적절하게 이렇게 균형을 좀 이루어진 형태로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주 금요일을 전후로 해서 좀 그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런 변화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낮은 배당을 좀 더 끌어올리는, 그리고 이 캐펙스를 좀 더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변화가 실제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LG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금호석유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소액주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다. 그래서 이번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저희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많이 샀는데 이번 어떤 그 주총을 계기로 해서 소액주주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소액주주를 계속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영 환경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계기가 이번 주총과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의결권 자문기관 그리고 LG 금호석유의 주주총회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